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셨죠? 그 중에서도 자발적 참여라든지 아니면 애국심,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애국심이라고 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의미하게 될 텐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태도들 두 가지 정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요. 복습 삼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나라나 민족 이런 걸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 배척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태도는 무슨 태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배타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태도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국수주의, 자기 나라의 이익만 고수하려는 태도, 국수주의라고 했었죠. 이런 배타적 태도나 국수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지구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가치와 그리고 애국심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배워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저희 교과서 80페이지죠. 3단원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직전 시간에 교과서 읽기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단원명을 함께 쓰고 나서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명을 써볼까요? 03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한 단원씩 배우고 있는데요. 시민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법을 지키는 것 두 글자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준법의 도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법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이제 학생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학생, 학교 규칙을 왜 지켜야 하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뭐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공동체마다 거기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선 그걸 교칙이라고 하겠죠. 교칙을 왜 지켜야 하는가? 왜 준법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입학식 때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겠다고 선서한 거 기억 안 나니? 앞선 학생이 까맣게 잊고 있긴 하지만 입학식 때 모두 선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지키는 의미에서 교칙도 지켜야 한다. 뭐 합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교칙, 이거보다 범위가 조금 더 큰
국가 수준의 법, 지켜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단락 정도 더 읽어보고 또 판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이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법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이다. 법이 규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다양한 내용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준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준법의 의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법정 같은데 명문화된 글로 써져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고요. 절차를 지킨다는 말은 혹시 법을 어겼을 때 법의 심판에 따라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가 수준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들이 있죠. 그 절차를 잘 따르는 것까지 함께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준법의 의미, 일반적인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박스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동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론. 동의론은 내가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동의에 근거를 둔 의무가 된다. 여러분들 국적 바꾸는 거 들어보셨나요? 국적 바꾸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귀화라고 표현하죠. 귀화를 해서 어떤 나라에 속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그 국가의 법 또한 지키겠다고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의론이라고 하는 걸 적어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과서 자료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8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료 1번, 지금 자료 1, 2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부분에 우선 크게 별표를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준법의 근거, 동의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거기 나오고 있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자연 발생설 말고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요. 사회계약설 사상가로 선생님이 홉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문 자료에 나오는 사람은 로크, 존 로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사회계약설의 대표자이자 준법 가운데 동의론에 해당하는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우선 동의론에 동그라미 치시고 로크라고 하는 사람 인물에도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하고 사람 이름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로크. 필기를 한다거나 책을 읽기 전에 로크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불편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굳이 국가를 만드는 계약 혹은 동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법 또한 지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없을 때 무엇인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불편할지 로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 같은 경우에 서양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권, 세 글자로는 소유권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 개념 거의 가장 초창기의 기본을 닦은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로크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개인의 소유가 없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건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오직 자신의 소유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네요. 나의 몸, 나의 신체는 내 소유입니다. 로크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인데 그 중에서 오직 나의 신체만이 개인적인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연장해서 내 몸, 내 신체 활동을 이용해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산물로 거두어 들인 것은 더 이상 공유물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로크 입장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동네를 흘러가는 시냇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시냇물은 누구의 개인 소유도 아니죠. 누구나 와서 시냇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 시냇물을 한 주전자 뜬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대뜸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전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시냇물이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어색하죠? 개인이 자기 몸, 팔의 힘 이걸 이용해서 물을 뜨는 노동을 했고 자기 집으로 가져온 순간 이제 그 물은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한데 소유권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로크는 토끼 사냥이 예를 들고 있거든요. 사냥꾼이 혼자 목표물을 쫓아가지고 동물을 잡았다면 당연히 그 동물은 사냥꾼의 개인 소유물이 될 텐데 서로 다른 반대 방향에서 토끼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토끼는 쫓을 때 산 윗부분에서 아래로 모는 게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잘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냥꾼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토끼를 산 거의 아랫부분까지 몰아서 잡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옆집에 있던 사냥꾼이 이제 토끼 잡으려고 출발하다가 앞 사냥꾼이 거의 산 아래까지 몰아두어서 어기적거리고 있는 토끼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 2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겠죠. 분명 두 사람 다 노동을 하긴 했습니다. 한 명은 몰았고 한 명은 잡았죠. 이렇게 소유권 분쟁이 생겨났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공통의 권력 기관이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만듭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국가의 강력한 강제력 가진 기구가 있죠.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 이런 걸 만들어서 공통의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 분쟁 생겼을 때 불편함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만든 거니까 국가 만들고 그 일원이 되도록 동의한 사람이라면 법원 거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죠.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만들고 법 따르기로 동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여기 동의도 두 개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써볼게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하였으므로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 자연 상태에서 법도 없고 강력한 심판 기구도 없으니까 불편한 상태였죠.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법 만들어서 지킨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내가 동의하기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겠죠. 이게 동의론,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명시적인 동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다른 말로 명시적 동의다. 조금은 쉬운 내용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성립하는 것 동의하고 국가 속에서 법 지키는 것까지 제일 처음 시기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제일 처음 계약하고 법 지키기로 동의한 사람들만 죽지 않고 쭉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최초에 동의한 사람들은 죽고 그 다음 동의한 적도 없는 후손들이 계속 태어날 겁니다. 거기 과연 이 명시적 동의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렵겠죠. 이 사람들은 국가 만드는 계약 자체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죠. 쉽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한 국가에 태어날 겁니다. 물론 어린 아이라든지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겠죠. 미성숙한 상태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은 할 거예요. 그 국가 속에서 어떤 법률들이 운영이 되는지, 어겼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성,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이 되겠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국가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계속 산다면 최초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그 법, 국가의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자,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니까 명시적 동의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어렵겠죠.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말 안 하고 조용한 상태, 우리가 보통 침묵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묵시적 동의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말해서 동의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죠.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국민으로 살면서 어린 시기,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충실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떠나지 않았다면, 비록 최초의 명시적 동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 안 하고도 동의하는 묵시적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이 83페이지 자료 일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법의 근거 동의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특히 서양, 루크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지금 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상적 전통이 루크 입장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권력에 복종하게 할 수 없다. 권력에 복종하는 것, 대표적인 게 법을 지키는 것, 이게 되겠죠. 동의를 하는 사람만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도 시민에게 법에 복종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자신이 직접 분명하게 동의의 뜻을 밝히는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명시적 동의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명시적 동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명시적 동의와 말이나 행동으로 동의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 중요한 표현 하나 더 나왔죠. 묵시적 동의에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정부의 법에 따르겠다는 묵시적 동의로 보아야 하는가? 명시적 동의, 이건 직접적으로 따르겠다는 계약 내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책에서도 묵시적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보다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에 관해 나는 어떤 사람이 정부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정부 영토에 살고 있다면 그 정부의 법에 따르겠다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겠다. 정부의 영토, 이걸 소유하거나 살고 있다는 건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 법에 대해 잘 아는데도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적어도 정부의 영토에 사는 동안은 그 정부의 법에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정부의 법률에 복종한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동의의 종류에는 명시적 동의 그리고 묵시적 동의 두 가지가 있는데, 묵시적 동의도 같은 정도로 준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동의든 묵시적 동의든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국가의 법을 따르는 준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루크의 주장이죠.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는 정부의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영토에 사는 동안은 법에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정부의 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정부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위법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위법 행위를 하면 법률로 처벌을 받으니까요. 제가 동의론 하기 조금 앞선 부분에 귀화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렸죠.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 정체성에 어울리는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부정정부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고 새로운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라 정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준법을 해야 하는 도덕적 근거, 그거 가운데 혜택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0페이지에서부터 또 83페이지 자료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